네, 이제 4월 제로초 토크. 예, 오늘은 이제 팩폭 타임이에요. 팩폭 타임. 그래서 강의 듣는 분들한테 팩폭, 그 제 프로그래밍 강의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테크 강의나 이런 강의들. 그런 강의들 들어도 하나도 뭔가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뭔가 돈 날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팩폭을 날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 한다. 살짝 저는 이거를 그 놀부심보라고도 말을 하는데, 완전 떠먹여주는 강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강의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다. 요게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현실. 떠먹여주는 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프로그래밍 쪽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은 제가 맨날 자주 비유하는 게 수능 수학으로 많이 비교를 하죠. 수능 수학 공부하듯이 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 이론을 먼저 배운다.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론 먼저 배우는 거는 필요해요.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무수한 문제풀이 연습. 수능이라면 이제 수학 문제 열심히 많이 푸는 거고, 프로그래밍이라면 실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많이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그런 거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능 수학에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공부는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집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풀어는 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든 아니든 아마 부모님이나 뭐 학교, 학원에서 수학 문제집들 한 권씩 손에 쥐어줬을 텐데, 대부분 다 앞에는 이론 설명 쫙 돼 있고 그 뒤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론 부분은 뭐 문제집이 아니라 인강을 볼 수도 있죠. 저도 사실 뭐 수능 공부할 때 인강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강 들으면서 선생님이 뭐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는데, 막상 수학 문제 풀라고 하면 한 문제도 못 푸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은 수학 문제 또는 논리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연습이 꼭 필요한 분야예요. 스스로 연습. 그래서 그냥 인강을 막 멍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걸로는 절대로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강의, 재테크 강의든 대화 능력 키우는 강의든 다 공통적인 거예요. 특히 배울 때는 뭐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면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그렇게 귀로 들어서 배웠으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부의 원칙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고, 무조건 독학이 정답이 아니죠. 남한테 돈 내고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오케이예요. 근데 배웠으면 스스로 행동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거를 왜 주기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냐면, 강좌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그냥 보면서 따라치기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치는 것도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사전적 정의로는 맞지만 능동적 행동이 아니에요. 능동적 행동.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그냥 받아쓰기거든요. 또는 제가 맨날 이것도 많이 말하는데, 그냥 한 컴 타자 연습을 한 거예요. 설명 들으면서 따라칠 때는 아,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막상 이제 백지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은 그렇게 명강사한테 들어서 잘 습득을 했는데 이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백지에서 출발했을 때 코딩을 한자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단계 첫 번째, 일단 백지에서 만드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치기,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시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따라서 강사의 그 프로그램과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많이 따라서 하시는데, 이 두 번째부터 수정하기.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의 결과물이 강사의 것과 똑같으면 안 돼요. 강사가 어떤 거를 만들었다,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 하면 그 게시판 같은 거를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스로 행동하는 연습은 수정하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처음부터 만들어 보기.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것. 근데 사실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수정하기부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살짝 코드 수정하는 거, 배웠던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처음부터 완전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의 코드를 분석하고 그거를 내 입맛대로 맞게 수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왜 프로그래밍 강의를 할 때는 수정하기가 더 쉽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이론 수업,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강의 내용처럼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해서 강사의 코드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 수정하기는 내 코드를 수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남의 거 수정하기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쉽지만 강의에서는 강의 코드가 사실 여러분의 코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의 코드 수정하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완전 새롭게 시도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 많이. 강의의 단점이 강의는 사실 어떤 거 하나를 타겟해서 만들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게시판을 만든다, 뭐 채팅 프로그램을 만든다, 배달 앱을 만든다, SNS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뭐 SNS 만들기 강의를 들었는데 무조건 뭐 내가 SNS 만드는 회사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SNS 강의 만들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사가 만드는 거랑 실제랑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3번 단계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거 내가 SNS 강의를 들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기특하다 그래야 되나? 기특하게 여기는 수강생은 제 강의를 듣고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가장 기특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게 엄밀히 따지면 제 강의에 대한 질문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질문, 제 강의 바탕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거를 하는 그런 분들의 질문은 최대한 받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그리고 애초에 이 3번 단계를 제대로 했다면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에 분명 안 나오는 내용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강의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질문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냥 뭐 정중하게 저 이거 강의 들었는데 이거 활용해서 새로운 거 응용해서 새로운 거 하고 있는데 이거 강의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 너무 막히는데 혹시 아시면 뭐 힌트라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정중하게 질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여요. 다만 회사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자기 일, 회사 일 질문은 하지 마세요. 회사 일 질문하실 거면 저한테 그 회사 월급을 주시면서 하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회사 질문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제 커뮤니티 제로초 스쿨에서 하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제 강의에다가 여러분들 회사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회사 일을 대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싫어할 겁니다. 요거 보충 설명을 몇 개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 한다. 요거 예시를 몇 개만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 너무 쉽게 하려 한다. 일단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 본다. 프로그램을 스스로 안 만들어 보면서 실력이 안 는다고 불평한다. 또는 강사 탓을 한다. 요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스스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강의만 귀로 이렇게 듣고 자기 실력이 늘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이 되나 싶지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스스로 만들어 봐야 실력이 늡니다. 그거 있죠. 알렉산더 대왕 얘기. 알렉산더 대왕이 수학이었나? 공부였나? 이런 거 하기 너무 싫으니까 그 자기 스승한테 나는 세상을 정복을 했는데 공부도 좀 편한 방법 알려줘. 이랬더니 그 스승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 말을 했죠. 아무리 왕이더라도 똑같이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거치고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놀부심보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어나 또 뭐 글 읽는 거, 영어 공부나 읽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면제가 됐어요. 영어 같은 거는 크롬 번역기나 팝하고 요런 걸로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게 됐고 읽는 거 공식 문서 읽기 귀찮아하기 사실 이거 위에 거에도 해당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셔야 됩니다. 공부는 사실 괴로워요. 공부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글 읽고 귀찮아하고 이런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많이 해요. 남한테 질문 스스로 안 찾아보고 남한테 바로 질문해 버리는 거.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남한테 바로 질문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 찾아보고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거든요. 스스로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질문했으면 나는 그래도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구나, 스스로한테 박수를 쳐주셔도 됩니다. 제가 핑거 프린세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스스로 검색 능력을 키워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는 쉽게 할 수가 없다, 괴롭다. 그래서 꾸준하게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고, 귀찮아서 스스로 찾지도 않고 남한테 질문 막 던지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제일 황당했는데, 자기가 질문해놓고 왜 아무도 답변 안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막 답변 맡겨놨냐? 이렇게 막 타박 주는 거를 봤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넓고 진짜 희한한 사람 많거든요. 남한테 질문,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찾고 질문하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